선생님 저희 단톡방 보이스톡 연결해서 월드컵 보면 안 돼요? 제발 소리 하지 마. 자 간다. 예. 노트 꺼냈니? 아우. 자 일단은 주제는 수열입니다. 혼 문장을 주로 사용. 자 수열이고. 그러니까 월드컵 자, 오늘은 그 첫- 대박쳐요. 첫 번째 시간이라서 이제 수열 중에서도 등차 수열을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수열 안에서도 이제 등차 수열인데, 자 일단은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게. 일단은 수열이 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수열이라는 게 뭐지? 숫자의 배. 수들의 나열입니다. 말 그대로 수열이라는 거는 문자 그대로 수들을 나열하는 게 수열이에요. 일단 뜻 자체는. 자, 몇 가지 예시를 좀 보여줄게. 자, 이그잼플을. 어차피 다 공부를 했지만 공부를 마치 안 했다는 가정하에 그냥 처음부터 한 번씩 가보자. 가정이 아니라 사실일 수도. 그렇지 많이 많아. 그리고 초등학교 때 엄청 많이 하지 않냐? 저 규칙 찾기. 맞아. 나오네. 1, 2절 보는데.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봐봐. 일단은 얘네들은 다 수열은 수열이야. 맞지? 수열인데 이런 위에서부터 이 세 가지는 규칙이 금방 눈에 들어와. 예. 당연히 요거 다음엔 아무래도 숫자 6이 올 것이고, 아무래도 요거 다음에는 64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잖아. 예.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는 누가 봐도 5분의 1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지. 그치? 근데 요거 다음에는 뭐가 올지 예상을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그래서 얘네들은 다 수열은 수열인데 우리가 다루는 수열은 이러한 수열만 다룬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그러면은 이 세 개랑 요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규칙이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차이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열이라는 거는 수들의 나열은 수들의 나열인데 그냥 수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규칙을 갖는 수들을 나열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규칙성을 갖는다라는 게 바로 수열의 핵심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열이라는 거는 수들을 나열하는 건데 규칙을 갖고 있는 수들을 나열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잠깐만. 일단 용어를 좀 정리를 하자. 기본적인 용어랑 표기하는 방법을 좀 볼 건데, 일단은 표기하는 방법은 이렇게 씁니다. AN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지. 자, 천천히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열에서는 요 각각의 숫자 하나하나를 다 항이라고 불러요. 항. 자, 각각의 숫자 하나를 이제 다 항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항이라고 부르고, 근데 특별히 얘는 처음 시작하는 항이잖아. 그래서 얘를 첫째 항이라고 불러요. 첫째 항이라고도 부르고, 이게 한자로 얘기하면 처음 초자를 써서 초항이라고도 불러.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게 초항이에요. 초항이고, 그 다음에 n번째 항을 보통 일반항이라고 불러. 일반항. 그래서 수열에서는 일반항을 알면은 모든 항들을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열을 공부하는 첫 번째 목표는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항상.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요런 걸 이제 항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뭐 그냥 기본적인 용어들을 좀 다시 알려주면은, 야, 하나씩 정리를 좀 해봐. 거기다가 유한수열이 있고 무한수열이 있지. 자, 기본적인 용어들. 유한수열은 뭐니? 정해져 있어. 항이 유한게 있는 거다. 자, 요런 건 이제 가볍게 얘기할 테니까는 너네는 필기를 좀 꼼꼼하게 해봐. 그 다음에 얘는 항이 무한게 있는 거죠. 항이 무수히 많은 수열을 이제 무한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규칙성을 갖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수학에서 규칙을 갖는다라는 거를 보면은 좀 떠오르는 개념 같은 거 혹시 있어? 수학에서? 규칙성을 갖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지? 제곱 자연수?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러니까 거의 수학의 70%는 이건데, 배수. 규칙을 갖는 가장 대표적인 건 사실 함수야. 함수. 그래서 수열을 함수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함수를 도입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수열이라는 거는 이제 숫자를 나열을 하는 건데 그냥 숫자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규칙을 갖고 있는 숫자를 나열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이 규칙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수열을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근데 우리가 보통 함수라고 하면은 제일 처음에 뭐를 생각해? 그러니까 함수가 뭐죠? FX. 야, 그건 그냥 표기하는 방법이고 함수라는 게 뭐지? 박스.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어? 어떤 수에다가. 그러니까 함수라는 게 정의역과 공역 사이의 일종의 대응 관계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함수를 얘기하려면은 반드시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됐든지 간에 뭐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함수는 정의역과 공역 사이의 대응 관계이기 때문에 함수라는 걸 얘기하려면 정의역이랑 뭐 공역이랑 뭐 치역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든 함수들은.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열이 규칙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수열을 지금 함수라고 인식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수열을 지금부터 함수로 볼 거야. 관점 자체를.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관점들을 좀 소개를 많이 해줄 건데 수열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함수로 볼 거고요. 그럼 함수에서는 정의역이랑 공역이랑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 그럼 F라는 함수라고 볼 건데 그러면 수열의 정의역은 뭐가 될까? 알아맞추나 한번 보자. 수열은 정의역이 뭐가 되겠니? 정의역이. 그러니까 함수라는 거는 정의역이랑 공역을 알아야 되잖아. 첫 번째. 정의역이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자 봐봐. 우리가 수열을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해야지. 보면은 자 지금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부르죠. 얘는 두 번째 항이라고 부르고 얘를 세 번째 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부르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첫 번째 항은 없잖아. 예.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두 번째 항 이런 거 있어? 아니면 뭐 0.5번째 항 이런 거 있나? 아니면 뭐 루트 2번째 항 뭐 이런 거 있니? 그런 거 없지. 수열은 이 항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그러한 함수로 인식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수열을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그러한 함수라고 생각을 해도 돼. 너 설명 다 이해가 돼? K가 어디야? R 실수. 실수. 아 잠시만, 너네 이거 나한테 수업 들으려면은 집합을 좀 문자로 다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 참고라고 해서 요거 좀 쓰자. 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N이 자연수를 표시하는 거죠? 여기 정리를 좀 해줄게. 정리 좀만 해줄게. 자, 일단은 요거 집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자연수 집합은 대문자 N으로 씁니다. 요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나? 정수 집합은 대문자 Z로 써요. 아, 처음 봤어? 어허. 유리수 집합은 보통 대문자 Q로 많이 쓰고 정리를 좀 해놔. 그 다음에 유리수 다음에 무리수가 나오지. 무리수 집합은 보통 대문자 I로 많이 쓴다. 알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러니까 공책에다 정리를 좀 해봐. 실수는 이제 대문자 R이라고 쓰고요. 보통 복소수는 혹시 알고 있나? 대문자 C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영어를 좀 하면 거기 스펠링까지 적어놓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대문자 N은 내추럴 넘버야. 영어로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거까지 다 써줘야 되나? 그 얘는 이제 내추럴 넘버고요. 그 다음에 정수는 이게 나도 찾아봤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얘가 독일어거든? 근데 왜 독일어로 쓰냐면은 원래 정수가 0으로 인티저야. 0으로. 근데 인티저면은 앞 글자가 I잖아. 근데 I가 너무 중복이 많이 돼. 무리수랑도 겹치고 그 다음에 저기 허수도 있구나. 잠시만. 이걸 왜 안 썼지? 허수를 보통 I라고 쓰거든? 그래서 I는 문자가 겹치기 때문에 정수를 독일어로 씁니다. 이거 찾아보니까 ZA 뭐더라 이거? LHEN 이거 맞나? 이거 스펠링 틀릴 수도 있는데 아마 이게 독일어야. 독일어. 그래서 아마 뭐 이런 스펠링 비슷할 거. 알겠지? 얘는 이제 무리수하고 독일어. 허수와 같은데요. 어? 무리수 허수 같은데 어떻게 구별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구별이 잘 안 돼요. 무리수랑 허수는. 그러니까 보통 I라고 하면은 무리수보다는 허수라고 많이 봅니다. 보통은. 알겠죠? 저 정확하게 얘기하려면은 여기 밑에 이제 설명을 더 해줘야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리수는 저기 집합기.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문자 N을 쓰면은 자연수 집합을 말하는 거라고. 일반적인 경우가. 그 다음에 유리수는 잠깐만 이거 조금만 설명을 좀 해줄게요.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으니까. 자, 좀만 좀
이게 메인이 아닌데. 자, 좀만 좀 설명을 해줄게. 유리수가 뭐지? 유리수가 뭐죠? 실수해서 실수해. 무리수셔요. 수업 나타낼 수 있는 수? 무슨 앞에 진짜 이런 거 잘 모르는구나. 유리수라는 게 정수의 비율로 쓰는 수를 유리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A분의 B A. 그러니까 정수분의 정수의 형태로 쓸 수 있는 거잖아. 유리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수분의 정수로 쓰는 거잖아. 물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나눗셈이랑 관련이 있거든. 네. 유리수는 요 나눗셈에 몫이랑 관련이 있어. 그래서 몫이라는 영어 단어가 퍼센트야.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은 이게 퍼센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요거는 이제 나눗셈의 몫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 유리수라는 게 몫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Q라고 많이 써.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몫이랑 관련이 있어서. 그 다음에 무리수는 이게 스펠링이 조금 헷갈리는데 이게 맞을걸? 일레이셔널 이게 맞을걸? 무리수는? 요거는 조금 헷갈리네. 일레이셔널 맞고. 인종이 아니야. 그 다음에 인종이가 그다음에 실수는 이제 R이라고 쓰는데 실수가 가장 쉬워. 리얼 넘버. 현실의 수. 리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 상식으로 알아두자. 실수는 이제 대문자 R이라고 쓰고요. 그다음에 복소수는 C라고 쓰는데 요거는 그 심리학 요거 있잖아. 컴플렉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뚱뚱한 게 컴플렉스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지. 뭐 나는 뭐 키가 작은 게 컴플렉스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그 컴플렉스야. 그래서 보통은 C라고 씁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복소수는 컴플렉스 넘버. 그 다음에 허수는 이미지. 그러니까 상상의 수. 얘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 이건 상상한다라고 해서 상상하는 영어 단어가 이제 이미지잖아. 상상하다. 그래서 앞글자가 I라서 허수를 I라고 씁니다. 이미지너리 넘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은 보통은 그냥 이렇게 알아두세요. 되지 않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쓰면 지금 알아들어야 된다. 예. 자연수 집합에서 실수 집합으로 가는 그러한 수열을 봅니다. 예. 그러니까 수열을 그러한 함수로 본다고. 예.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아니라 저 항은 그러니까 얘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라고 얘기를 하지. 예를 들어서 1.5번째 항은 없잖아. 그러니까 항 자체를 자연식으로 보는 건 그럼 저 항.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론 이제 뭐 0. 얼마도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루트 2도 될 수 있지 물론. 근데 그 항의 개수를 봤을 때 항을 우리가 부를 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수열로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자연수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줄게. 여기 좀 지우고 간단한 예를 좀 들어줄게. 그러니까 저 수열을 함수로 본다라는 관점이 되게 중요한 건데 아주 간단한 예를 좀 들어줄게.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봐봐. 너네가 이제 익숙한 등차 수열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 EN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를 함수로 보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지. FN은 EN.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는 게 이거를 이제 나열할 때 이렇게 나열하잖아. 몇 개만 한번 써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열하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A1, A2, A3라고 얘기하지. A1.5는 없지. 그래서 요거 A1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F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2를 F2. 여기 있는 A3를 F3라고 이렇게 인식을 한다고.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안 된다고. F1.5 이런 건 안 된다고. A1.5는 없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예를 들어서 F-1이 가능할까? 이런 건 불가능하지. 마이너스 첫 번째 항은 없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로 인식을 할 수 있다고요. 설명이 이해가 돼?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넘어갈게. 자, 여기 이제 수열에 대해서 나타낸 거고 오늘 좀 내용이 좀 심한 내용이야. 계속 깊게 들어가니까 잘 따라와.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한번 연결 지어보자. 지금 수열의 일반항을 보통 AN이라고 나타냅니다. AN이라고 나타내는데 요거랑 이제 연결을 지을 거야. 뭐랑 연결을 짓냐면 일반 합 SN이랑 연결을 지을 거야. 그러면 얘를 이제 연결 지어서 생각할 건데 SN이 뭐지? A1부터 AN까지 다 더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이 SN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자
AN이 수열이죠. 저거 그러면은 수열의 의가 일반 합이- 합 더하는 거 합. 자, AN을 이제 수열이라고 보는데 사실 SN도 수열이 된다. SN도 수열이 돼요. AN이 수열이면. 그래서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냐면은 AN을 알면은 SN을 구할 수 있어. 그리고 반대로 SN을 알아도 AN을 구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그래서 AN과 SN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AN을 알았을 때 몇 개를 더해서 SN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SN에서 역으로 돌려가지고 AN을 끌어낼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AN과 SN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이제 SN은 물론 얘도 이제 수열이 되는데 사실 SN은 이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SN을 수열로 볼 수도 있고요. 일반 합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설명 이해가 돼?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AN을 알아? 그럼 AN에서 SN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A1부터 다 더하면 돼요. 그치? 그럼 반대로 SN을 알았을 때 여기에서 AN으로는 어떻게 바꾸지? 질문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어떻게 가니? S1일 때는 같고 A1이랑 S2일 때는 S1 원이랑 같고. 말을 좀 잘 정리해서 해봐. 그러니까 AN을 구할 때 SN에서 SN 플러스 1 그렇지. N-1을 빼면 그렇게 가야지. 맞아. 그래서 SN에서 SN-1을 빼주면 AN이 됩니다. 물론 용성이 말대로 N이 2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러면 이제 A1은 당연히 S1이랑 같다. 이런 식의 논리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AN에서 더해가지고 SN을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SN에서 빼가지고 AN 쪽으로 바꿔줄 수도 있다고. 그래서 AN과 SN을 서로 바꿔줄 수 있어야 돼. 이거 원래는 단순하지. 자, 정리를 좀 해줄게요. 그래서 SN이라는 게 이제 이거잖아.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빼주는 거야. 빼주게 되면은 여기는 이거를 뺐을 때 AN이 나온다. 단 N은 2보다 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봐. 자, 예제를 좀 몇 개만 한번 써볼까? 자, 요거 몇 개만 좀 하고 등차줄로 넘어갈게. 자, 요거 간단한 예제를 좀 몇 개만 보자. SN을 좀 써볼 테니까 여기에서 AN을 한번 끌어내봐. 자, SN을 자, 여기에서 AN 한번 끌어내봐. 해봐, 풀어봐. 공책에다가 풀어봐 한번. 할수 있었던 것 같아. 해봐. 모든 걸 미분해서 끝나야 하지. 그리고 이제 아니, 미적분을 진짜 쓸 수도 있는데 진짜 너네 말이 될것 같아. 사실 맞는 말이기는 해. 그러니까 SN이라는 게 합치는 거고 그래서 이제 AN을 적분치면 SN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반대로 SN을 미분쳐서 AN으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 근데 아직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자. 아직은 수원이니까. 미적분은 좀 나중에 생각하고 네? 그럼 AN 2 플러스 1이에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차수가 낮아진다고. 아, 그런 그거 형태로. 옛날에 정지현 쌤 뭐 알려져 있었던 것 같아. 그거랑은 다르게. 아니 그건 아니고. 정수편은 2는 맞지만 2N 플러스 2N 마이너스 1은 아,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 시간 줄 테니까. 이해는. 2 맞아. 2 맞아.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AN이 이해는. 기다려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AN 구해봐. 앞에고 이해는. 아니,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해보라고. 아니지. 페이지는 어떻게 X형이랑 A형이 같아. 그치. 근데 이해 맞지. 두 번째 거. 어제 것도 그래서 사수형. 아니 1? 근데 1일 때만 차이가. 야, 1일 때만 차이가 나는 거야.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이 뭐야? 1일 때 차이가 나는 거야. 일일 그렇지. 때만. 근데 왜 차이가 날 것 같아? 항상 때문에. 오, 맞아.
얘는 상수항이 있잖아. 그래서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데 얘는 상수항이 없어서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럼 요거 AN 결과가 뭐 나오죠? 예. 2N 나오지. 그치? N이 1일 때도 성립을 하지. 네. 아, 이럴 때 성립을 하죠. 그렇구나. 여기서 A는 얼마 나오지? 얘도 2N 나오나? 예. 일단은- N이 2보다 가까워. 그렇지, 이렇게 될 때. 근데 이제 상수항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을 잘 보자는 얘기야. 저것때문에 그래. 요거 때문에 설명을 해주는 거야. 아, 또 저렇게 알겠죠? 적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이제 수열이고 등차 수열로 이제 넘어가자. 오케이? 자, 등차 수열을 되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많이 보여줄 거야. 일반항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점을 한 10개 정도 보여줄 거거든. 등차 수열에 대한 관점 자체를. 나중에 뭐 직선으로도 갈 거고 뭐 나눗셈으로도 갈 거고 이것저것 보여줄 테니까 하나씩 잘 따라와. 알겠죠? 자, 이제 메인 주제입니다. 등차 수열. 자, 타이틀은 이제 등차 수열이고요. 등차 수열은 뜻이 뭐야? 같은 차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같은 수열이지. 그러니까 등차라는 게 말 그대로 차이가 같다라는 얘기잖아. 네. 그래서 일단은 문자 그대로 보면은 차이가 같은 수열이야.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을 좀 필기를 해보면 이제 보통 AN으로 쓰는데 이런 식으로 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그 차이가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차이를 뭐라고 부르죠, 보통? 공차라고 부릅니다. 공차.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차이를 공차라고 부르고 이 공차라는 거는 공통된 차이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공차. 공통된 차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공차를 이제 D라고 많이 써. 알파벳으로. 보통의 경우에. D라고 쓰는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어. 첫 번째는 거리로 보는 거야. 자, 거리로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라고 쓰는 이유는 차이니까. 요렇게도 볼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게 됐던 저게 됐던 앞글자가 다 D라서 보통 공차는 D라고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차이가 같다라는 게 이제 공차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모든 수열은 공부할 때 일반항을 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 그래서 일반항을 한번 좀 끌어내보자. 그러면 여기를 다 D라고 한번 써봐. 자, 그럼 여기도 이제 D만큼 차이가 나겠죠? 자, 일반항을 좀 한번 끌어볼 건데 요것도 두 가지로 좀 보여줄게. 일반항 끌어내는 것도. 자, 이렇게 봐요. A1은 A1이고 자, 천천히 A2는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A3는 A1에다가 D를 두 번 더하는 거죠. 그쵸? 자, 요런 식으로 천천히 한번 가보자. 그럼 얘는 A1에다가 D를 세 번 더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시킨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만약에 AN이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A1에다가 D를 N-한 번을 더해주면 돼. 설명도 따라왔어? 자,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일반항을 끌어내요. 필기를 잘 해봐. 뭐만 있지 말고. 요런 식으로. 알겠지? 근데 요거 말고 약간 다르게 끌어낼 수도 있는데 너네 혹시 예전에 수업했을 때 그 축차기법 좀 본 적 있니? 처음 들어봤어? 축차기법 처음 들어봐? 축차. 그러니까 뭐냐면은 봐봐. 지금 차이가 같다라고 했잖아. 네. 천천히 보여줄게요. 차이가 같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도 되거든. 사실 차이가 같으니까. 이거 괜찮니? 네. 차이가 같으니까는 이제 점화식처럼 생각을 하는 건데 두 개를 뺐을 때 이제 공차만큼 차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 자, 그대로 따라와. 자, 많이 보여줄 테니까 잘 따라와봐. 1, 2, 3, 4를 그대로 대입해. 대입을 하고 맨 마지막에 n자리에다가 그치 n-1이 더 깔끔할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대입을 해주면은 얘는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축차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거 전에 본 적 있니? 아니요. 지금 잘 봐봐.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대로 더해줘봐. 이거는 증명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대로 더해주게 되면 봐봐 그냥 여기가 다 소거가 되지. 눈에 들어와?
소거가 되고 여기까지 날아가잖아. 그럼 남는 게 이거랑 이거가 남죠. 그쵸? 그럼 이제 왼쪽에는 an-a1이고 오른쪽에는 공차만 남아. 그러니까 공차가 몇 개가 남냐면 지금 1부터 n-1까지 대입을 한 거니까 공차 자체는 n-1개가 남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다시 돌려서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죠. 요거 설명 이해가 돼?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유도할 때 사실 이게 더 쉽지. 이게 더 쉬울 텐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요렇게 갈 수도 있다.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잠깐만. 여기는 이제 지우고 이 등차수열을 구할 때 말이야. 원래 공식 자체는 이게 맞거든? 그러니까 공식 자체는 원래 이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익숙해지면 사실 이거를 잘 안 쓰게 되죠. 자, 아주 간단한 예시를 한번 좀 들어줄게. 아주 간단한 예시.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뭐 쉬운 예시 한번 들어봐요. 야, 이거 일반항 구해봐. 4인 아 A는 마이너스 1. 잠시만요. 아, 얘를 또 어떻게 들어줄까? 자, 보통은 3인 풀치. 그 초항부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두 가지 관점을 좀 보여줄게. 자, 즉석에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일반항을 구한다고 해.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떻게 접근하냐면 초항이 3이잖아. 초항이 3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차는 4가 나오잖아. 그래서 원래 정석은 뭐냐면 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원래 정석은.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초항 더하기 n-1t 보통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얘를 4n-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보통의 경우에. 그래서 이제 얘도 한번 보면은 얘는 그러면 초항이 10이고 그 다음에 공차가 3이 나오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일반항은 초항 더하기 n-1d라서 3n 더하기 7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내잖아. 근데 사실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되게 불편해 생각보다. 그래서 조금 빨리 가려면은 어떻게도 갈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봐봐. 그러면 공차를 먼저 끌어내 무조건. 그럼 공차가 4지 4만큼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가냐면 AN에다가 그냥 4N을 먼저 쓰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이거 따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4N을 먼저 써. 먼저 쓰고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될 거잖아. 그래서 이걸 바로 붙여줘. 그러니까 이게 더 빨라.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아닌데 이게 그래도 좀 더 빠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도 한번 보면은 일단은 지금 공차가 3이잖아. 3이니까 바로 3N을 먼저 붙이는 거야. 3N 붙여주고 대신에 초항이 10이 나와야 되지. 그러면 초항이 10이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7을 갖다 붙여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빨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더 빠르다. 그 다음에 보여줄 게 많은데. 자, 이런 이그저플도 한번 해볼까? 야,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일반항에 상수 두개 들어 항상 천장이 뭐가? 아, 뭐가? 어디가? 그냥 왜? 아무것도 안 해. 뭐 아무것도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봐요. 간단한 예시인데 단점을 조금 보고 싶었어. 야, 이 상황에서 자, 간단한 예시야. 공차 구해봐. 저 뭐야? 66이야? 66. 얘는 59에 66이거든. 어떻게 구할래? 2. 바로 나와? 감으로 하면 돼요. 아, 쌤, 그걸 저기 감이라고 진짜- 얘기하는구나. 솔직히 말하면 쌤 근데 있잖아요. 어. 지금 저게 어차피 그 공차 차이가 7개인 거를 이렇게 몰라도 구할 수가 있는 게 저게 차이가 이게 제가 처음 이거 말해도 돼요? 아, 그냥 처음에 할 때 어. 조금 그 수가 공차가 좀 공차 뺀 건지 거기서 1을 좁혀야 되는지 많이 헷갈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게 그냥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지금 용성이 말이 뭐냐면은 해석을 해줄게요.
원래는 자 봐봐. 일단 그러니까 좀 초보적인 방법을 먼저 보여줄게. 이게 정석이거든. 이게 정석이라서 그러니까 방법을 좀 보여주면은 저게 정석이라서 지금 용석이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다 알아들어. 그 정도만 얘기를 해도. 알아들은 거 맞죠? 그래서 원래는 자 좀 비교를 좀 해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원래는. 그러니까 일반항 공식이 저거잖아. 일반항 공식이 저거니까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다 쓴단 말이야. 쓴 다음에 공차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야 미지수가 2개고 관계식이 2개잖아. 그럼 무조건 풀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 빼준단 말이지. 그럼 밑에서 위를 빼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공차가 7개 떨어지지. 7개 떨어지면서 14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공차는 2다 라고 바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굳이 이렇게 공식을 쓰지 않아도 용석이 말은 뭐냐면 야 얘는 59번째고 얘는 66번째잖아. 2개 빼도 나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차가 7개 차이가 난다고. 그냥 딱 봤을 때. 그러니까 굳이 초항을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공차가 7개 차이가 나는데 빼주면 14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보다 더 빨리 나온다고? 그래서 그냥 감으로 푸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의 공차의 개수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오케이? 자, 감으로 갖다 빼. 나갔는데 아니 7은 아니면 2잖아. 7이 아니면 2 아닌가? 7 아니면 이기야. 아니 저게 자연수라는 보장은 없잖아. 그치 공차가 자연수 아닐 수도 있잖아. 네, 그런 쌤이 게 나오겠냐? 즉석으로 만들었잖아. 일단은 좀 실제는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좀 얘들아 보여줄 관점이 지금 되게 많거든. 예. 한 10개 돼 진짜 뻥 안 치고 하나씩 조금 보여줄 테니까는 정리를 좀 잘 해봐. 나중에 다 까먹지 말고 좀 다른 관점 좀 보여줄게요. 그래서 넘버링 법칙에 대해서 그냥 점이라고 쓸게. 다른 관점 뭐냐면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 야, 안 보이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좀 보여줄게요. 등차 수열끼리 풀말을 하면 뭐가 될까? 등차수. 맞습니다. 등차 수열끼리 더하거나 빼줘도 등차 수열이 돼요. 요거 증명도 가능하겠니? 예. 그냥 써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식으로? 그러니까 일반화 시키는 걸 한번 해볼 건데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러면. 자 그럼 A에는 뭐 예를 들어서 잠깐만 초항 더하기 n-1d니까 D1이라고 할게. 첫 번째 공차라는 뜻에서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그럼 BN이라고 하자. BN은 당연한 거. 초항 더하기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당연한 거긴 한데 정리를 좀 해보자고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한 거라도 좀 그러니까 좀 누적시키고 싶은 거야. 축적을 해서 내용을.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거나 뭐 빼줄 수도 있죠 물론. 그래서 이렇게 빼주게 되면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얘는 합차로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등차 수열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요거랑 비슷한 관점이 또 나중에 뭐가 나올 것 같아? 등비수열이 되겠지. 그럼 등비수열은 곱하거나 나눠줘야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관점을 좀 하나씩 다 보여줄게요. 자, 그러니까 요런 관점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했을지 모르겠는데 등차 수열을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 직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직선으로 보는 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자, 하나씩 한번 보여주면은 자 이렇게 봐봐. 자 AN이잖아. 다시 천천히 초항을 그냥 A라고 쓰자. 번거로우니까. 그럼 초항 더하기 n-1d지. 근데 얘를 어떻게 이제 인식을 하냐면은 그렇지. n에 대한 1차 함수처럼 인식을 하는 거야. 아까 전에 수열을 함수로 볼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은 d를 밖으로 빼서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쓰는 거죠. a 빼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를 아예 함수라고 인식을 해버리면은 얘를 fn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마치 직선이랑 같다라는 거지. 직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면. 괜찮니? 근데 이제 실제 직선이랑 요거의 차이점은 뭘까 그러면? 실제 직선이랑의 차이점은 뭔데? 자연수만 되면 저거는 찍으면 점점으로 되는. 그렇지. 맞아. 실제 직선은 쫙 이어지는데 이거는 찍으면 점점점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러한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너네가 좀 정리를 하세요. 알겠지? 차이점까지는.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직선에서 중요한 게 사실은 기울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보는 게 기울기 공차. 맞아. 맞아, 공차지. 1로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정리를 좀 하자고요.
기울기에 해당하는 게 공차라는 얘기지. 그렇죠? 기울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공차라서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나오겠지. 공차가 양수일 때, 공차가 0일 때, 공차가 음수일 때. 그렇죠? 그래서 공차가 양수라면은 당연히 증가하는 직선이고, 공차가 0이면은 그냥 일정한 거고, 공차가 음수라면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등차 수열을 직선으로도 볼 수가 있더라. 만약에 공차가 양수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모양이고, 공차가 0이라면은 당연히 수평선에 가깝겠지. 이렇게 일정한 거고, 공차가 만약에 음수라면은 감소하는 거니까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가만히 있어봐. 좀 다른 것도, 이런 거 좀 보여줄까? 야, 그래서 이거 직선을 지금 등차 수열로 볼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봐. 되게 비슷한 건데 이그제플. 뭐 예를 들어서 자, 가볍게 한번 보자. 등차 수열이랑 직선을 연결해서 붙일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을 한번 잡아봐. 네, 이런 직선도 한번 잡아보고. 자, y는 fx.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하나는 감소하는 걸로 잡을까? 자, y는 gx입니다. 이렇게 잡고요. 만약에 요 정의역 범위에다가 수열을 한번 잡아볼게. 뭐 수열을 잡아서 만약에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 여기가 잠깐 A1, 2, 3라고 할까? 원도 1, 2, 3 A1, 2, 3 이렇게 잡고. 진짜 틈만 나면 되게 끝내줘. 진짜. 여기를 이제 이렇게 잡을게요. B1, 자, 학교에서는 B2, B3, B4. 자, 이렇게 잡자. 그러면은 내가 뭐를 보여주고 싶을 것 같아? 내 마음을 읽어봐. 내가 뭐 할 것 같니 여기서? 그 구간에서 공차가 같아. 그쵸. 공차도 같은데 이거를 조금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요 Y값 있지? 요 높이 자체도 뭐가 될 것 같아? 요거도. 공차. 얘가 등차 수열이 되는 거지. 얘도.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여기가 지금 등차 수열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등차 수열이야. 그래서 둘 다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은 요 길이 있잖아. 요 F값의 길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물론 FA1이라고 써야겠지만 그러면 요 함수값 세 개도 서로 등차 수열 관계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등차 수열 자체를 우리가 직선이랑 연결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함수값 세 개도 등차 수열이 된다고. 그러니까 의도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거기다가 잘 정리를 좀 해봐 제발. 응? 그냥 막 갈겨 쓰지 말고. 나도 정리를 해주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것도 등차 수열이 돼요. 알겠죠? 자, 관점을 좀 하나씩 계속 보여줄게. 이거 말고 있어봐. 또 다른 관점. 그럼 선생님 수업자이세요? 이거 내가 다 만든 거야 예전에. 이렇게 하려고. 저게 근데 그러니까 요 길이 자체가 등차 수열이 된다고. 요 그러니까 길이가. 그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FA1이 그러니까 FX 자체가 등차 수열 아니에요? 그치? 그치. 그쵸. FX도 등차 수열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등차 수열에 음. 자기 항 중에 첫 번째 항을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정의역을 등차 수열로 한번 만들어 본 거거든? 근데 만약에 fx가 등차 수열이라고 해도 여기가 만약에 지멋대로 나오면 이 길이는 등차 수열이 아니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럼 저 y는 fx의 항이 a1, a2, a3인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 3개를 A1, 2, 3로 잡은 거지. 정의역의 원소 3개를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요. 아니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등차 수열이 될 거잖아. 요 길이가.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1차원부터 그러니까 X가 1차원을 변하는 거, Y가 1차원을 변하는 거. A도 D만큼 D가 새로운 그건 알 수 없지. 아니 새로 FX 기준에서 그러니까 요 길이 자체는 D가 되겠지. 요 길이는 D가 되는데 그러면 요 길이는 D가 될지는 모르는 거지. 이거는. 너는 모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봐. 만약에 공차가 1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기에 갭 차이는 두 칸만큼 차이가 날 거 아니냐, 맞죠? 그럼 fx의 공차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거는? 길이가. fx의 공차. 근데 여기 공차가 만약에 봐봐. 만약에 공차가 3이야. 예를 들어서 공차가 3이야. 그럴 경우에는 이 길이가 얼만큼 차이 나겠어? 60 차이 나는 거. 6만큼 차이 나지. 그럼 이렇게 일반화를 시켜보면은 기울기에다가 여기 공차를 곱하면 되겠네. 이렇게 일반화 시키면. 그렇지 않아? 맞지? 그러니까 요 길이에다가 요 기울기를 곱하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다 아는 내용이기는 한데 다양한 관점으로 자꾸 보여주는 거야. 아, 저 X축 등차 수열하고 저 함수는 다른 거네요. 당연하지. 내가 아까 그걸 물어보구나. 아, 그 그러니까 말하는 게 잘 등차수열 와닿지 않지? 같은 등차수열에 같은 등차수열. 그러니까 여기도 등차 수열이 되고요. 요 함수값을 모아놓은 요거 세 개도 등차 수열이 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요거, 그건 줄 알았어요. 어. 저 Y는 fx에 어. 첫째 항이 A1이고 둘째 항이 A2 그런 줄 알았어. 아니야. 네. 아니야. 그래서 난 왜 항을 어떻게 집어넣냐 그런 생각하고 있어. 그다음 또 다른 것도 좀 보여줄게. 오케이? 자, 너무 힘들어 보여. 야, 뭐, 컨디션 괜찮아? 저요? 아니 뭔가 컨디션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 아니지? 아니 괜찮아요. 아니 선생님 저는 컨디션 안 좋아요 지금. 아 진짜로 그래. 이 웃음의 의미는 뭘까? 진짜로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 좀 관점을 보여줄게요. 야, 이거 오늘 다 못할 것 같아. 아직도 많이 남았어. 와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아니 이거 아직도 많이 남았거든. 집중이 잘.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하면 돼. 괜찮아. 자, 일단은 좀 계속 보여줄게요. 자, 공차에 대한 관점. 11시까지 합시다. 영어 해야지. 저기 그러니까 자꾸 나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너네가 자꾸 내 발목을 계속 잡아. 없어. 잡지 좀 마. 갈게. 자, 이런 식으로 가보자. 자,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을 이제 한번 끌어와 볼게. 자, 그러면은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등차 수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 다 등차 수열이야. 여기가 지금 공차만큼 차이가 날 거잖아. 예. 그렇지?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A3에서 A1을 빼면은 2D가 남잖아. 그렇잖아. 그러면은 D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 관점을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빼줘요. 그럼 4D만큼 차이가 나겠지. 예. 그러면 또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요 공차를 4분의 정도. 이렇게도 끌어낼 수 있거든.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화를 시킬 건데 예를 들어서 야, 두 개를 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잡자. m이 더 크다라고 할게요. 두 개를 뺄게. 두 개를 빼주면 요 사이에는 공차가 몇 개가 있냐면 그치? 그럼 이런 것도 이제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자꾸 보여주는 거야. D는 n-m분의 an-1.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런 공식을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닌데 한 번쯤 생각을 하고 넘어가자고. 다양하게. 와 아까 이상한데. 괜찮니?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야. 오케이? 여기에서도 막 가만히 있어보자. 이그젠플을 좀 보여줄 수는 있는데 이게 짬뽕. 야, 이거 그냥 다음 시간에도 연결해서 좀 더 설명을 해줄게요. 오늘 지금 다 못할 것 같아. 지금 5분 남았어. 시간 진짜 빨리 갔다. 다는 못할 것 같으니까 좀 연결해서 가는 걸로 할게요. 논의를 해봐. 숙제는 없어. 숙제는 조금 이따가 생각합시다. 숙제보다도 일단은 개념 정리를 좀 해주고 싶어서. 자, 이그젠플도 좀 보여줄게. 이게 짬뽕.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어. 야, 이거 한번 풀어봐봐. 등차 수열인데, 자, 예를 들어서 그것도 명사. 자, 이게 이제 45야. 45고 이거는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2예요. 공차가 2인 상황에서 이거 한번 구해봐. A1 더하기 A10. 에이 이건 암산으로 하는 A5예요 저거? A5. D는 3.
더하기 A 31. 뭐예요? 7이에요 9예요 31이다 딱 보니까. 아 좀만 해봐 한번. 저 7이냐 9냐 31 맞아. 9. 아 글씨가 내가 좀 그런가? 1호구야 3인가? 31이 32요. 아니 31 그러니까. 맞아? 아 진짜 진짜 많이. 아니 좀 써서 해보라고 써서. 2요. 응. 글자를 아 근데 그건 아니야. 왜냐면 A1이 30, 아니 그런데 32에요? 32요. D가 네가 3이야. D가 2연에 D는 이거 A 원이 들어가 A가 7. 7, 14 더하기 14 더하기 32야 32. 그치 32지. 32야 30. 이거 상상. 아니야 그 32 그냥 야 30 더하기 2 하면 돼. 아니야 내가 A5가 15잖아. A5 32야 14 더하기 18 해야 되잖아 왜? 그러니까 저거 하면 A1이 7 나오잖아 예시게 풀려면 그냥 A5가 15니까 32고 A5. 30도 2야 그치? A1이 2 아니야? 7이지 A1 더하기 A5에서 그냥 이거는 D가 2잖아 공차가 그래서 2잖아 안 나고. 아 저거 D였냐? 32야. 저거 D하고 A야. 알파하고 존나 헷갈리지 아 저거 아, D, A인 D, 줄 알았어. D. 아, 그러니까 알파인 줄 알았어 나도 야 알파는 어떻게 몰라? 난 A인 줄 알았어. 알파가 왜 나와 여기서? A면 벌써 있나? A면 아, 똑같이 31 31 나와 A면. 야 근데 너네 이거 아 A면 4분의 A1이라 쓰지 13이잖아. A라고 쓰진 않지 않냐 야 A면 공수가 4분의 13인데 말이 안 되잖아. 응. 말이 안 되지 기본. 아니 왜 말이 안 돼? 공차가 분수일 수도 있다고 아니 근데 그건 돼야 될 값이 돼야 쓸 것 같은데. 야 일단은 답이 두 가지 그렇지 관점을 좀 보여줄게. 6 더하기 자 답은 32가 맞습니다. 31은 아니야. 31. 32예요. 31은 32인데 A1을 2로 가면 안 된다. 자 두 가지 관점을 좀 보여줄게. 그러니까 아마 너네는 이렇게 했었을 것 같아. 자 아마도 A1을 A라고 하고 자 초항이랑 공차를 다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4D라고 하고 그 다음에 A9는 그러면 A 더하기 8D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진짜 더해주는 거야. 이렇게 더해주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풀이지. 너무하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적인 풀이는 맞아요. 공차가 2니까 일반적인 풀입니다. A5가. 그래서 초항은 3이다. 그래서 초항 나오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초항을 구하고 초항이랑 공차를 아니까는 이걸 이제 구한다는 거지. H 아니에요. 7 아 7이야? 저 근데 D가 2. D가 3대 2줬어. 아 진짜 왜 이래 도대체.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왜 이러니 도대체. 근데 A1 A는 더하기 7이죠? A9분의 2가 A5야 맞아. 저기 중간에 있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솔루션 2. 나온다. 선생님의 그 근데 이제 다른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의도를 예상 자, 여기 지금 하는 게 더 좋았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했어. 근데 이제 다르게도 생각을 좀 해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이거 우리 했으면요. 이거 암산? 암산 쉽지? 이거 나도 모르겠어 나 모르는 자, 내가 빡대가. 아 나 수업 좀 하자 진짜. 그럼요. 아씨 수업 못하겠어. 솔직히 너무 영석 아 진짜 수업 못하겠어. 얘기를 계속하니까 너 할 수가 없어 어떡해. 말이 끊기잖아 자꾸. 그럼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 이거랑 이걸 이제 더한다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공차가 이제 4개 차이가 나는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공차가 4개 차이가 나는 거니까 사실은 얘를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그냥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나? 3A 마이너스 3A5라고 쓸 수 있죠. 오.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아? 예.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맞지?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은 A5가 15가 나오거든? 이렇게? 근데 사실은 얘도 마찬가지인 게 A1이랑 그럼 A9가 돼야 되나 그리고 플러스 2는 A1이랑 A10을 더하면은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 A1 더하기 A9 더하기 공차지. 그치? 근데 A1이랑 A9를 더하면은 다시 이거의 2배가 될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나? 그러네. 그러니까 굳이 초항을 안 구해도 근데 A5가 15가 되니까 그럼 얘는 오 30 더하기 2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굳이 초항을 안 구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라고. 알겠죠? 굳이 초항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때려놓어. 이거 말고도 좀 더 이것저것 있는데 문제 풀 때는 뭐가 더 빠를까? 문제는 근데 범용적인 방법은 이게 더 나아. 그러니까 확실한 방법은 이게 이런 게 이제 확실하지. 이게 확실한데 창의력을 발휘해. 이런 것도 너네가 좀 평상시에 봐두면은 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맞아요. 속도로 봤을 때 이게 더 빠르지 않을까? 아닌가? 중간이랑 비슷해요, 저거. 저거 큰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는 관점을 자꾸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고.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뒷부분은 이것도 많아요. 뭐 조화수열도 있고 그다음에 등비수열도 있고 많아. 설명할 거 진짜 많아. 수열 쪽에서 뭐 등비수열도 있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점화식에서 할 거 진짜 많거든. 시그마도 있고요. 근데 좀 하나씩 다 정리를 해줄게. 정리해줄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도장 찍으면서 정리 좀 하고요. 이거 그러면 숫자만 좀 따로 정해봐. 227. 그래요. 깔끔하게 227로 갑시다. 227로 가고 개념 정리를 좀 지속적으로 더 해줄게. 수요일날, 금요일날 계속 알겠죠? 정리를 좀 더 해줄 테니까. 네, 여기까지 맞춰. 야, 더 풀어봐도 돼. 야, 그냥 등비수열까지 다 풀어볼래? 이게 너무 많은가? 아니, 저만 좀 풀어올래요. 솔직히 여기까지 나갔어. 학교에서 할 수 있지, 이거. 동대 있어서 할수 있어요. 야, 너네 저기 등비수열을 공부할 때 원리 합계도 좀 많이 했었니? 원래 학교에 하긴 안 했었는데 했었어?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런 것도 좀 하나씩 다 보여줄게요. 원래 알겠죠? 학교가 뭐 어쨌든? 야, 일단은 도장 먼저 찍자. 이거 안 나온다고 안 했어. 그거 안 나오나? 아, 맞아. 그거 안 하니까 문제 빼고 했어요. 야, 헬리노트랑 그 다음에 등차 수열 끝부분 몇 쪽이라고? 아까? 220. 227쪽에 펼쳐봐봐. 근데 이유가 오늘 말하는 거 못해 한것 같아. 그래갖고. 여기까지 좀 풀어봐. 지랄이야. 오케이. 자, 고생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엄마가 그거 해봐야 한번. 지금 손질하는 작가들은 늙은 한 장밖에 안 나오는데. 더 정리 좀 해줄게. 여기까지 한번 풀어봐봐. 오케이.